자, 이제 파트 6번. 초감각적 세계 과학이 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기술할 때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형상들을 탐구하는 초감각적 의식에 있어서 그 이미지는 진실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슈타이너한테 또 고마운 점이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인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제가 초반에 천부경 강의를 하면서 무국을 쪼갠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무국을 쪼개는 사람이 있었냔 말이에요. 무국을 쪼개는 사람이. 뭐 어떤 말로는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국에서 천둥이 꽝 하고 쳐서 아름다운 태극의 모양들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음양으로서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으면 태극이 되고 이 태극의 모체가 처음으로 탁 하고 튀어나온 것이 일시무시다. 우주섭리 세상에. 그리고 무국 세상들을 봤더니 이런 무국들이 이전의 무국과 이후의 무국, 쪼개지는 무국, 그리고 음과 양들이 그 안에서 이치들의 요소들이 춤을 추고 있다라고 제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초강박적 세계의 과학이 연계 여러 현상들을 기술할 때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일밖에 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현상들을 탐구하는 초감각적 의식에 있어서 그 이미지는 진실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진실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헛소리, 망상, 환상, 저거 그냥 지어낸 말, 그냥 떠들어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다. 나중에 대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시무시도 이치에서 풀어져 가지고 무주 세상, 무국 세상도 있었고 그게 우주로 풀어져서 제가 우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배움이 차면 이제 저와 같은 얘기들, 제가 초반에 했던 강의 같은 얘기들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이들도 갑갑해요, 이제. 갑갑할 거란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곱하기 나누기라는 걸 알았는데 이것만 계속 더하고만 있을 거예요. 곱하기 2 하면 끝날걸.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강의를 갖다가 막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은 곧 온다. 곧. 왜? 진실한 표현이니까. 진실한 현실을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딱 파트에 서두에 딱 얘기하고 들어갈 때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다 그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지금 제가 말한 게 지금 뭐예요? 무에서 무주 세상에 무국들이 춤추고 있고 음과 양이 막 이치들로서 풀어져 있고 일시무시가 나가가지고 우주 섭리를 만나서 우주 섭리로서 진리를 열어서 내가 있는 이것, 이게 아카샤 연대기예요. 이게. 그리고 무주에서 튀어나간 일이 일적십 거하야 우리 우주의 태양계를 구성해 버린 것까지 과정으로 온 게 뭐예요? 일적십 거한 과정을 아카샤 연대기에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카샤 연대기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진짜 커다란 일시무시의 전체적인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에서는 이 쥐똥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쥐똥만큼. 쥐똥만큼.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카시아 연대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와 거기 뭐 아틀란티스, 레무리 이야기, 뭐 무대룡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막 헤매고 있죠. 이치를 캐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아틀란티스 과거에 그런 사람이래. 전생 체험해 보니까 무슨 나무 레무리안인이래. 아니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태어나서 뭐 어쩌자고. 지금 살아야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위치가 딱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그 위치가. 일시무시예요. 일시무시. 그런 뭐 레무리안 뭐 지구기에서 뭐 너무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무 여러분들은 일시무시예요. 이 이전 세상의 사람들이라며요. 그 이전 세상. 여기.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치를 캐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이미지는 진실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못을 박으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연계 현실은 감각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연적 현상이라도 어떤 점에서는 감각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체를 막 관찰하면서 공부하면 여기서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 엄청 나오죠? 그거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무시에 이치가 똑같이 풀어지긴 했으나 여기서 이치를 캐내지 않고 우와 신기해. 우와 막 이런 원리가 있네. 와 한의학에서는 이런 원리를 얘기하네. 한글, 한자, 수학 똑같아요. 한글 와 우주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우주 섭리 안에서는 대단한 거야? 좋아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있을 때는 여기서 이치를 캐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방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무로 다 할 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 거기서 장사를 하냔 말이에요. 왜 이번 생은 그 정도로 됐다고 왜 안주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가서 그 지루한 고통을 어떻게 겪으려고.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남아있는 걸 알았을 때는 더 정진해야 돼요. 더 정진해야 된다. 자기가 알아요. 나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건 정진해야죠. 정진한 엔진을 가동시켜 놓은 사람하고 그냥 됐어 하는 사람들하고 그 업의 차이. 아까 설명드렸죠. 같은 업이라 그래도 계속 정진하는 사람하고 뭐 이번 생은 요걸로 딱 됐어.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태어나면 업과 카르마의 한 집. 똑같은 업이라도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정진하시는 분들은. 깨달은 후에 공부한다. 공부는 깨달은 후에 진짜 시작이다. 예를 들면 감각계의 어떤 대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그 대상이 색을 가지고 있듯이 영계의 존재가 자아에게 영향을 줄 때도 그 존재는 색을 띠고 자아 앞에 나타난다. 이제 여기서 색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타인도 전에 얘기했지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구별이 되거든요. 구별이 돼. 구별이 된다는 것은 명암이 있고 채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색이라고 표현 안 하고 명도와 채도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확장성이 더 많고 더 자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색을 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막 무슨 색이고 무슨 성질은 무슨 색이고 막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색이 펼쳐져요. 다른 우주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왜 이 우주의 그 색만 가지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일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저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치로 바라보고 이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최고 정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명도와 채도로 봐라 그냥. 지구 세상에 딱 나오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되겠죠 그게. 그리고 그 이외의 색상들 더 많잖아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란볼 앞뒤로 무슨 뭐 적외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고 무슨 선이 있고 그것뿐일까요? 그것뿐일까? 더 많아요. 더 많아. 그거 파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는 진짜 우리 지구 별의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얘기할 때는. 자, 감각계의 인상과 가장 비슷한 것은 영계의 음향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중요해요. 이 빛거리는 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음향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중요할 수가 있어. 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이 순서예요. 분명한 것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고 싶어 하는 그 상태. 이치로서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 소리. 소리는 나지 않아도 소리라고 명할 수 있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소리를 음성으로 낼 때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명하여지면 빛으로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자명한 순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명한 순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영혼 백신의 순서. 무주에서 나까지 내려오는 순서. 무주에서 내 마음이 소리로서
너 나가라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이 되어져서 넌 이번 생에 이거야라고 명하여져서 빛이 작용을 해서 일적씩 거하여 지금 여러분들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진짜 초간략하게 아카시아 연대기 한 거예요. 이게 초간략하게 아카시아 연대기 한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연대기는 이거를 다 등분시켜 가지고 지구기에 맞게끔 여기서 무슨 일, 여기서 무슨 일, 여기서 무슨 일, 여기서 무슨 일, 여기서 무슨 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거 이제 파면 한도 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레무리아기니 아틀란티스기니 토성기니 지구기니 하는 거 실제로 100% 그렇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치만 빼면 그거 다 100% 거짓말이에요. 이치만 빼버리면 100%다 거짓말이다. 왜? 다른 데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른 데에서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해야죠. 왜? 우리는 모두를 다 보니까. 왜 이 태양계만 보는 거예요? 태양계에서만 사실이니까 이게 다 사실이야?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다른 데에서는 다른 아카시아 연대기가 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적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해요. 일적식거라는 말로써 이거를 지금 그냥 한 방에 설명해 냈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천부경 제발 직역하는 것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천부경은 그만큼 우주 물리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하면서 위대하다.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증명의 되풀이야. 천부경은 그냥 우주 섭리 안에서는 최고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 뭐가 천부경을 깨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시 천부경 계속 그냥 증명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 과정이죠. 게다가 우리는 무슨 세상까지 열었다? 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못 깬다는 거예요. 못 깬다. 감각계의 인상과 가장 비슷한 것은 영계의 음양이다. 음양. 인간이 영계에 깊이 입문하면 할수록 영계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런 통찰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지금 방금 아까 뭐 한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면비, 창조 했을 때 음양이 진동하면서 요동치는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가 슈타이너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다 아니까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아카시아 연대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축약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천부경판을 수천 번 돌리면서 그 과정을 지나쳐야지 이게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알지 그냥 천부경 요 정도 알았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차이, 그 차이. 천부경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그렇게 알면 뭐해요. 이걸 모르는데. 진짜 이 세상을 모르는데. 슈타이너가 절절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스톱. 천부경이고 도덕경이고 제발 스톱. 도땡 선생님 제발 경정대전 스톱해도 된다는 거 이제 됐어.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사람들만 자꾸 이상한 대로 다시 다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작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자꾸 돌려놓은 사람들. 요동치는 생명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리고 그 생명의 모습은 감각계의 음양이나 화음과 매우 비슷하다. 무주 세상을 보면 무국의 번개가 빵빵 치면서 음양이 그 주위에서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합칠까라고 막 준비를 하면서 요동을 치는 생명력 같이 있는 상태. 그것이 툭 하고 튀어나갔을 때의 시무시. 감각계 음양이나 화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들리는 전체적인 음양이라든가 이런 그냥 막 겹쳐서 나오는 화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들이. 이게 뭐예요? 진실한 현실이에요. 이게 진실한 현실. 근데 이제 못 믿죠. 못 믿지.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해도. 마음을 열어놓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이 딱 닫혀있는 분들 게다가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헛소리.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우주 섭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이 선생님들보다 아는 게
만분지 1이어도 상관없어요. 만분지 1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 그냥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제가 이 지름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그냥 선생님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좀비가 될 선생님들을 못하러 부러워해요. 선생님들이 소중한 가르침들은 그 위치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공부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란 말이죠. 하지만 영계에서 생명의 흐름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아를 통해서 세상으로 기운차게 흘러나간다. 작용이라서는 맞아요. 외부에서도 천지로 그냥 다 깔려 있고 내부에서도 동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면 발심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약간 확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내부를 얘기할 때는 내가 발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객체가 된 신이 우주인 신이 자기가 진짜 신이고 자기가 하나의 온전한 우주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일단 발심을 해야죠. 물질을 받았으니까. 물질을 받은 내가 마음과 머리를 총동원시켜서 발심을 해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우주가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서 큰 감동을 일으키면서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내적인 자아 이런 얘기할 때는 차라리 발심과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인간 자신의 내부에서 흘러나가는 그 힘찬 울림은 감각계에서 말하거나 노래할 때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울림을 듣는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영적 존재들의 자기 표명이다. 우리가 동무동무거리죠. 그리고 제가 목이 말라 터져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울림은 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듣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영적 존재들의 자기 표현이 될 수 있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을 신객체로서 만들어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도 흘려보낼 수 있게 무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체험들이나 깨침들을 공유하면서 공진하는 상태.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 스스로를 세상 속으로 계속 흘려보내는데 영적 존재들의 자기 표명들의 판치는 이 세상. 이게 스스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본으로부터의 각자들이 개혁하면 영적 존재들의 자기 표현들이 꽃을 만발하겠죠.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진정한 신선의 세상, 진정한 천국, 진정한. 음양이 영원이 될 때 보다 고차적 표명이 이 영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때 자아를 통해서 다른 영적 존재들의 변화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내면의 자아에게 전해진다.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 존재의 내면의 자아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다.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의 진리 정도는요. 그 정도만 봐도 감동이 오고 오 대단해 이런 게 느껴져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다르다. 자아가 영혼, 이 영혼에 의해 관통될 때 두 존재가 서로에게 침투되게 된다. 그 경우 두 존재는 감각계에서 둘러 존재하듯이 서로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후 인간의 자아와 다른 연적 존재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무링크. 이게 무링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계는 여러분들이 우주들이 객체로서 존재하는데 원래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눈치만 채면 돼. 서로 눈치만 채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진짜 스타링크 시스템으로 연결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작용을 이용해서 무링크 시스템을 걸어놓고 있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물리적인 세상을 소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 공명, 공진, 무링크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천부경, 허브,
일단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천부경으로 모이고 그것들을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을 차차 물 잉크 시스템으로 걸어놔야지 물질력을 가득 가지고 있는 지금 물질계의 이용을 거의 정수까지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에 올라서는 거죠. 위에 올라서는 것.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것,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도 이런 상태를 찾고 있는 건데 스타링크 시스템을 만드는데 물잉크는 못 만드네. 물잉크는. 기껏 하는 거야 채널링밖에 없네. 영매밖에 없네.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또 어떤 의미에서의 영매나 어떤 의미에서의 채널링이나 이거는 그저 뭐예요. 그저 통로, 전달자. 이거는 존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로이자 전달자니까 씩 지나가고 나버리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 창조력이 있어야지 이쪽에서 존하는 힘을 갖다가 이쪽에서도 존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끼리 또한 이쪽의 존재가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게 그게 진정한 무링크 시스템이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어떤 가르침들을 통로로서 영매로서 알았는데 이 영매들끼리 막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귀신 노름이에요. 귀신 노름. 이거 깨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잡투 타다가 발 베는 꼴이죠. 앞으로는 그 꼴을 많이 볼 거예요. 제가 미리 걱정되니까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미리. 그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력하게 얘기 드렸죠. 그런 선생님들 그런 능력 부리고 이런 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왜? 여러분들이 신이 될 건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장사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죠. 자, 중요한 말이죠.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슈타이너도 지금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자명하게. 초감각적 인식 앞에 연계의 세 영역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감각적 물질 세계의 세 영역과 비교할 수 있다. 이를테면 1영역은 연계의 육지이고 2영역은 연계의 바다이고 하천 영역, 3영역은 대기권이다. 이제 이런 비유도 너무 적절해요. 적절해. 자, 이제 초감각적 인식의 세 영역. 감각적 세계에서도 육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 이 세 개 영역으로 나눴고 자아가 있으면 요 세 개 영역으로 또 나누는데 육지 같은 영역, 바다 같은 영역, 기체 같은 영역이 이렇게 나눈다. 나오겠죠.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세 가지 영역, 슈타이너의 특징, 비교 분석하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상에서 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것, 신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의 영적 분성은 영계 1 영역에서 지각된다. 예를 들면 수정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힘은 이 영역에서 지각되지만 그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감각계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정반대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좀 읽어볼게요. 감각계에서 암석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영안으로 보면 일종의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암석의 형태를 생성시키는 힘은 그 빈 공간을 둘러싼 채로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정이 이렇게 있어. 수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극명하게 음과 양의 진동의 힘으로 광물계가 서로 붙고 싶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 광물계 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수정을 봤을 때 이 수정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이 음양이 진동했던 흔적, 제가 훨씬 더 고차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음양이 진동했던 흔적,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음양이 진동했던 흔적들이 뭐냐면 암석의 형태를 생성시키는 힘이에요, 이게. 음양이 진동해서 서로 좋아하는 것들끼리 막 서로 맞으면서 진동했던 것들이 압축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에테르체의 힘. 그죠? 그것들이 광물로서 꽉 하고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영안으로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음양이 진동했던 이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자, 이제 차원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제가 음양의 진동의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어떤 게 훨씬 더 상위 차원의 설명인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이런 설명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설명이지 뭐 빈 공간을 둘러싼 채로 어떤 영안으로 보니까 그 힘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장사하기 딱 좋은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설명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자, 감각세계의 모든 생명 존재는 영계의 바다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빈 공간을 둘러싼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뭔가 물질을 형성시키는 것 그리고 생명계, 영계의 생명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물과 같아서 바다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죠. 자명해요. 이치적으로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생명은 식물, 동물, 인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영안으로 보면 생명은 영계를 관통하는 바다나 하천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생명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고찰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형태가 있나 없나. 생명이 뭘까 도대체.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말을 하고 있네. 보고 있네. 숨을 쉬고 있네. 이 피부가 몰랑몰랑하니 내 몸에 붙어 있네. 머리카락은 신기하게 자라고 있네. 이것들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걸까? 머리카락은 근데 띡 하고 분리되면 생명력이 없나? 왜 썩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언가 내 몸을 유지시키고 있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장이 뛰면서 내 몸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음양이 진동하는 흔적이 내 몸을 형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에테르체의 역할. 이거 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생명력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하천같이 또는 인체에 흐르는 피의 흐름같이 이렇게 생명력들이 하나의 지구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듯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적인 면으로 영계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형태들로 있단 말이죠. 하천같이. 역으로 봤을 때는 그럼 여러분들 몸이 탄생되기 전에 토성기든 태양기든 이런 상태가 뭐예요? 물질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체예요, 이게. 제가 아카시아 현대기를 미리 해보면 슈타이너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육체는 토성기든 태양이든지 간에 가서 이런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러하게 마치 여러분들이 핏줄만 있는 상태, 그냥 피가 흐르는 그냥 핏줄만 있는 상태의 어떤 형상, 이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양이 아직까지 물체를 만들기 전이잖아요. 음양이 진동은 하고 있지만 물체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딱딱한 물질화까지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체나 액체 같은 채로 음양이 진동해서 거까지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점점 더 딱딱해져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카시아 현대기의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이 얘기한 게 아카시아 연대기의 시작과 끝이다. 자, 어쨌든 여기도 나오네요. 바로 신체의 혈액순환과 비교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지 모르겠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감각세계의 바다나 강은 불규칙한 분포 상태를 보이지만 연계에 흘러 움직임이 생명은 혈액순환과 같은 방식으로 올바르고 규칙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흘러 움직이는 생명은 동시에 영적 음양으로 지각된다. 이런 것도 맞고. 자,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비교한이라고 바다나 강을 얘기했잖아요. 바다나 강은 불규칙한 분포 상태를 보인다고 슈타이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혈액순환과 같은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인체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올바르고 규칙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입장에서 보면요. 지구 안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모든 실개천과 하천 강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요. 완벽하게 규칙적이에요. 그것은 완벽하게 규칙적이다. 불규칙한 분포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규칙 상태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슈타인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라고 구분지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바다로 흘러가 들어가는 강은 사람 인체의 혈액순환만큼이나 완벽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 왜? 무주인도 아니고 그냥 우주인이 지구를 딱 쳐다보면요. 지구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막 실개천이 흐르고 있네. 그냥 사람 몸 안에 혈액이 흐르는 거랑 똑같죠. 우주인의 눈에는 지구 하나도 생명체다. 완벽한 생명체죠, 지구도. 근데 이 지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뻥을 쳐가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느니 뭐 이러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구가 화가 날 노릇이죠. 지구가 화가 날 노릇. 아직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구가 화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사람들은 알죠. 지구가 한번 화내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육지가 바다로 변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하겠죠.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불바다. 스스로 불바다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생명은 영안으로 보거나 영의 귀로서 들었을 때는 그저 그러하게 이치가 풀어져 있는 모습이나 소리로서 들린다. 음향으로서 들린다. 그거죠. 영계의 제3영역은 대기권인데 이제 대기권은 보세요. 육체가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제 바다 영역에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여긴 육체 같은 면이 있었고 이제 기체, 대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감각세계의 지각활동은 영계에서 지상의 공기와 같이 모든 것을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다. 좀 자유롭다 그 말이죠. 육지와 바다와 기체를 봤을 때 딱 비교가 적절하죠. 흡사 유동하는 지각과 바다 같기도 하지만 이 표현이 오히려 좀 맞아요. 이 표현이. 그냥 완전 기체가 아니라 그냥 유동하는 지각, 뭐 유동하는 뭐 기름, 뭐 이런 물은 아니지만 또 물 액체보다는 가볍지만 약간 이런 느낌. 번민과 괴로움, 기쁨과 즐거움은 감각세계의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나 폭풍처럼 연계를 흐른다. 지난번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한 기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영계 물질이라고 그랬죠? 표현하자면 영계 물질. 그러니까 영계 물질이 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동하는 지각의 바다 같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민, 괴로움, 기쁨, 즐거움. 마치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한 그런 감각이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나 폭풍처럼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형태, 유동하면서 흐르는 지각같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게 영계 물질. 물질이 그득하게 물질로서 딱 하고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물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 바람이나 폭풍처럼. 그러니까 육지 상태나 액체 상태나 이 바람이나 폭풍처럼 하는 거는 성격이 좀 더 다르죠. 좀 더 달라요. 전쟁터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여러분이 전쟁터, 옛날식의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탄전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활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막 이런 상태. 그곳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여러분들. 감정과 감정, 정열과 정열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걸 여러분들 지금 느끼세요. 전쟁터를 상상했을 때 각각의 적대시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의 그 적대감과 그런 미묘한 감정들과 싸우고야 말겠어, 승리하고야 말겠어 하는 그런 서로의 정열들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육지적인 형태가 감정이라고 하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바다의 형태를 빌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 공기적 형태를 서로에게 내뿜고 있는 거죠. 서로에게 막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슈타이너나 제가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 그게 영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을.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는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감정도 넘쳐 흐른다. 열광, 고뇌, 승리의 기쁨, 그 감각적 사실들. 그걸 지각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는 영계의 대기권의 변화로 지각된다.
실제로 전쟁통을 여러분들이 멀리서 쳐다본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육탄전을 하고 있는 사람 모습도 보이지만 그 생명들이 싸우는 것도 보이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고뇌하고 승리의 기쁨 막 서로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개심들이 진짜 이 온 공기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 지금 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대기권의 영향이라는 거죠. 대기권의 영향. 영계의 대기권. 실제로 그런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상의 폭풍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요한 차분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이 있을 것이고 두 개를 보자면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차분한 쪽에 있을 것이고 이쪽은 막 열광하는 쪽에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쟁터를 예를 들어 보는 거잖아요. 지상의 폭풍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당연히. 영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고요한 공기의 흐름일 때도 있지만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전쟁통은 당연히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물질계에서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공기가 지상 존재들을 둘러싸고 불어 지나가듯이 영혼의 울림이 영계의 존재들과 현상들에게 불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한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써 전하죠. 실제로 공기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잖아요. 물질 문명의 이 기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받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이 영계의 대기권의 작용, 여러분들 귀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다? 영혼의 울림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영혼의 울림이 여러분들 주변에 뭐로써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시공이 있어요. 실제로 더 고차적으로 생각하면 시공이 없게 돼요, 이게. 지금은 물질력을 빌어서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서 전달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시공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연계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지각 체험을 할 수 있다. 물질계의 열이나 빛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 존재해요. 열이 지상의 사물이나 존재에 침투하고 있듯이 실제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침투하고 있듯이 영계의 모든 존재에 침투하고 있는 것은 사고세계 그 자체이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세계 그 자체라는 말, 이런 슈타이너 수준의 사람이 사고세계 그 자체이다, 뭐의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치. 극명한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고 그 자체. 이치는 훨씬 높죠. 그 수준이. 사고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인간의 어떤 머리 안에 있는 이 뇌로 갖고 자꾸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적 사고. 영적 사고. 영적인 뇌로서 영적 사고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극명한 이치. 단 그 사고 내용은 살아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이 표현을 보세요. 사고가 살아있는 독립된 존재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양이 진동해서 여러분 객체가 나오기 전에 이치가 풀어지는데 이렇게 또 풀어지겠죠. 이치가 풀어지는데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밑에 쯤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사고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상위의 이치가 사고로 풀어질 때 이쪽 상위의 어떤 감정이 에테르체를 통해서 인간으로 풀어질 때 인간의 몸뚱이가 필요하잖아요. 이치가 풀어질 때 이치가 풀어져서 사고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쪽에도 무언가 몸뚱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몸뚱이가. 그러니까 이쪽 몸뚱이라고 그래도 또 사람 형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 뭐 은양이 되었던 유동하는 지각과 바다 같은 느낌이 되었던 어쨌든 초창기의 인간의 형태. 육체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육을 말하면 안 돼요. 초창기 인간의 육체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립된 존재. 사고가 더 분화돼서 물질을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독립된 물건적인 존재. 식물, 동물, 광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동물, 동물에서 인간으로 점점 진화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독립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초창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카시아 연대기를 대비했을 때. 이것도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연대기에서는 여기서는. 이치가 풀어져서 사고가 형상을 취하면서 독립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을 때 이거 육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시대의 인간이었고 이 시대의 육체는 이랬고 이 시대의 육체는 어땠고 해서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됐다? 사고 그 자체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세상에서 영안으로 보면은 실제로 사고 자체가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슈타이너가 이런 통찰로서 그렇게 사고를 계속 끌어올린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부경이 다시 한번 얼마나 대단해요. 일시무시 일석삼극해서 일적씩 거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치로서 더 자명한 거 일시무시 일석삼극.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씩과 무게와 삼. 그리고 뭐예요? 대삼합 육생 칠팔 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탄생. 딱 40자 가지고 정의해버리잖아요. 주절주절 아카시아 연대계 그 수천 글자, 수만 글자를.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천부경을 대사만 묵생 칠판구까지 쭉 해서 그냥 쭉쭉쭉쭉 외워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속으로 한 거는 뭐예요?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를 다른 세상의 더 큰 아카시아 연대기를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대사만 묵생 7, 8, 9까지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통 하고 있는 태양계라든가 지구기까지 오는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걸까요?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천부경의 직역, 그 간단한 해석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즉석에서 확장시킬 수 있을 때 이런 글들이 그냥 다 보인다는 거죠. 이런 글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더 하란 소리예요. 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자꾸 그냥 강의만 쫓아오시지 말고 따로 더 여러분들의 독립된 존재, 독립된 사고체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부터 수억 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돌아 지금 사람으로 왔는데 이 상태의 사고의 존재였다가 지금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이 진짜 두뇌를 달고 마음을 달고 완벽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왔는데 독립된 창조를 해야죠. 독립된 창조. 쫓아오지만 마시고. 자, 오늘은 어쨌든 영계의 영역을 봤어요. 영계의 영역. 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그림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육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있었고 그것이 혼계, 자, 오성혼이 있는 요 자리를 지나서 죽어 떨어지면 아스트랄체까지 벗어 던지고 나면 영계로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영계에는 다시 크게 어떻게 세 가지로 육지의 영역과 바다 하천의 영역과 기체 이런 영역으로 대기권 요 영역으로 나눴죠. 이렇게 나눈 것은 육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있듯이 육지 영역과 바다의 영역과 대기권의 영역이 있다라고 연계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정보나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명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슈타인한테 굉장히 고마운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중간에 제가 오늘은 주의할 점이 조금 나왔죠. 빛에 관한 거라든가 뒤에 그 세상을 여는 것에 있어서의 안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것들은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그 부분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자의 서죠. 이쪽 영계를 바라보는 것, 혼계를 바라보는 것이 사자의 서인데 이런 것이 훨씬 더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은 보여주지만 이치적인 설명들을 곳곳에 숨겨놨잖아요. 물론 캐내야 되지만 이런 게 훨씬 더 자명한 사자의 서가 될 수 있다.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파트 6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